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얼마 전에 아폴로라는 자산운용사가 7월 경기 침체 확률이 무려 90%라는 이 시나리오에 대한 제 생각과 대응 방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아폴로는요, 무려 1000조 원을 굴리고 있습니다. 블랙락이 한 10분의 1 정도 되는데, 그래도 엄청난 규모긴 하죠. 블랙락이 너무 큰 거고요. 아무튼 이 친구들이 7월에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일리가 꽤나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 아폴로의 토르스텐 슬록이라는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있는데요. 현실적이고 신중한 성격으로 그냥 무조건 긍정, 무조건 부정 얘기를 하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다 근거가 있다. 그래서 이미 한국에서도 이분의 의견을 꽤나 많이 보도를 한 것 같은데요. 이분이 바라보는 미국의 침체 타임라인 해서 4월달 이렇게 되고 5월달, 6월달 거쳐서 7월쯤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게 이제 이분의 시나리오인데요. 제가 좀 더 알기 쉽게 제 나름대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4월 2일이 되니까 우리가 이미 겪고 있죠. 엄청난 관세를 맞고 수출 수입을 할 나라는 없을 겁니다. 특히나 중국에서 수출이 급감을 했고요. 공급망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모든 건요. 사실 이분이 주장하는 모든 데이터는 백데이터가 있어요. 컨테이너 운송량이 줄어드는 걸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해서 4월 이렇게 됐다 이렇게 알려줬었고요. 자, 5월 달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5월은 현재 기준이겠죠. 자, 트럭 운송량이 줄어듭니다. 컨테이너가 줄어드는데 트럭이 똑같이 유지가 되긴 어렵겠죠. 그리고 가게에서 월마트다, 코스트코다 많은 곳에서 재고가 부족하기 시작하겠다. 물론 땡겨오기 수입을 많이 하긴 했겠지만 그렇게 오래 버틸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운송에만 미국의 900만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요. 소매 쪽에는 1600만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물량이 없고 일이 없는데 이분들을 계속 고용할 사장님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트럭 운전수 분들이나 아니면 가게의 계산원들, 서비스원들이 해고가 시작될 것이다. 충분히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죠. 그래서 6월 정도 되면 이제 이 실업률이 급증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요. 또 모든 대기업들, 아마존이다, 월마트다, 코스트코다 다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물가는 올라가고 관세 때문에 사람들이 돈은 못 벌기 시작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7월 달 90% 확률로 공식 침체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공급망은 마치 팬데믹 때처럼 병목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정말 이런 시나리오로 안 가면 좋겠는데 일단 합리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요거는 한 4월 말쯤에 미국의 한 매장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비어있는 매대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좀 제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건 어떤 사진이냐면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아마존이다, 월마트다, 이런 CEO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얼마나 화가 많이 날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책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제프 베조스가 반기를 들었다는 거죠. 이 모든 아마존의 물건 중에 원래 가격을 표시하고 그 옆에다가 관세로 추가된 이 퍼센티지를 가격을 더 이렇게 양분해서 구분해서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내 탓 아니다, 관세 때문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굉장히 화가 났겠죠. 경로를 해서 이분에게 전화로 해서 막았다는 후문이 있는데, 아무튼 이럴 정도로 굉장히 지금 관세에 대한 악영향이 지금 대기 중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분의 분석은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단기 충격에 초점을 맞췄다. 좀 예상하기가 어렵긴 하죠. 근데 지금 약간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고 얘기를 했다. 그럼 뭐가 미반영이 됐다? 일단 페드에서 금리 인하로서 어떻게 경기 침체를 막을 거, 요거는 좀 감안하지 않았다. 아시겠지만 연내 올해 한 4번 정도 금리 인하가 예상이 돼 있죠. 그거 일단 고려를 안 했었고요. 또 중국의 부양책, 금리 인하나 돈을 푼다든지 아니면 탈미 동맹 맺는다든지 이런 건 가만히 돼 있지 않다. 그리고 관세 협상이 의외로 뭔가 잘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좀 미반영이 돼 있다. 약간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했다. 요거는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제가 나름 일리가 있다고 지금
소개를 드리는 추가적인 이유를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7월 9일까지 어떻게든 관세 협상을 많이 이끌어내고 모범 사례를 만들어내야겠죠. 왜냐하면 4월 아까 초였잖아요. 90일 관세 유예의 마지막 기간이 7월 9일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7월 9일, 여름 즈음이잖아요. 자, 일단은 그때 가서 또 추가로 유예를 한다든지 연장하는 거는 아마 거의 의미가 없고요. 이래서도 안 되겠죠.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또 흐지부지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이때 이후엔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겠죠. 특히나 이 가시적이라는 건요. 다른 나라도 물론 있겠죠. 일본이랑 한다, 인도랑 한다.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미국과 중국이 상호 만족할 만한 협상, 요게 나와야 된다는 건데 요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나 5월 달에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협상이 잘 되든 안 되든 아무튼 진전되는 상황이 계속 나올 거고요.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묶여져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 자, 그러나 90일 뒤에 7월 9일 가서는 좀 봐줄 수 있을까요? 기대감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 성과로 보여줘야지. 예를 들어 트럼프 취임식처럼 취임식을 하면 이제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이미 주가나 가격의 반영이 이미 선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일 이때로 갈수록 7월 9일로 갈수록 실망할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혹자는 반론을 할 수 있겠죠. 아니, 협상 잘 될 수도 있지. 너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런 거는요. 가장 확실하게 좀 그래도 추론을 해볼 때는 직접 돈을 베팅한 폴리마켓에서 베팅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내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통계를 가져와 봤는데요. 시 주석이 7월 이전에 미국을 방문할까? 4%입니다. 4%. 냉정하는 거예요. 5월 2일 기준인데요. 거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트럼프를 주어로 넣어서 트럼프가 7월 이전에 중국을 방문할까 만날까 역시 한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요거는 생각보다 확률이 거의 낮다. 그러면 6월 이전에 아무튼 아랫사람들이든 재무부 장관들끼리든 미중이 무역 협상을 할 가능성 22%다. 이것도 역시 생각보다 매우 낮다는 겁니다. 차라리 4월 초에 이렇게 좀 됐을 때는 한 70% 가까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나 갈수록 125%, 145% 하면서 지금은 협상이 제대로 좀 완료가 될 확률은 22%로 굉장히 낮다. 이게 현실적인 냉정한 통계입니다. 베팅 현황이니까요. 그러나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낮출 것인가? 요거는 예스입니다. 5월 말까지 낮출 확률은 60%, 7월 말까지는 83%. 왜냐면요. 관세가 145%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낮추긴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145를 50으로 하든 60으로 하든 관세는 낮추겠지만 완벽한 해결은 꽤나 오래 걸릴 것이다에 많은 사람들이 베팅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25년도 2분기 GDP 성장률 마이너스 될 확률을 사람들은 어디다 베팅했을까요? 일단 1분기는 거의 마이너스라고 나중에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좀 감안을 하고요. 자, 2분기도 마이너스일 확률이 무려 53%입니다. 그것도 한때 70 몇 프로 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2분기도 별로 재미없을걸? 3분기는 어떨까요? 오히려 더 높습니다. 54%입니다. 2분기나 3분기나 이 관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GDP가 플러스로 나오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지금 3분기가 더 높은 겁니다. 아까 2분기는 53%였잖아요. 3분기 우리가 제가 7월쯤에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3분기는 54%다. 이때부터는 좀 관세의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냉정하게 지금 베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물론 7월에 위기가 온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잊으시면 안 되는 게 5월에 6월에 당연히 급등이 있어야 위기가 오겠죠. 급등도 없는데 위기가 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5월, 6월 급등이 없을 시에는 이 시나리오는 무효다. 좀
많게는 24년 3월이나 아니면 24년 12월 정도에 그래도 그 정도 되는 뭔가 상승이 나온다면 이제 7월쯤 한번 덜컹거릴 수 있겠다.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요. 자, 근데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이요. 언제부턴가 사라졌던 피터 나바로와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요. 갑자기 TV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이분들 왜 나왔을까요? 현재는 약간 주식도 이제 바닥치고 올라왔고요. 코인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약간 트럼프가 자신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여론 험악하고 지지율 떨어지고 이럴 때는 이 친구들에게 너네 잠깐 TV 나오지 마. 강경파잖아요. 이분들이 원흉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스캇 베센트 뒤에서 숨어 있으라고 하고 안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TV에 나오고 있다. 약간 트럼프가 지금 자신감을 찾았고요. 또 예전에 힘들 때는 뭐 하워드 루트닉은 중국은 이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담당이다. 나는 모른다. 이러면서 스캇 베센트 뒤에 숨었었고요. 스캇 베센트는 중국은 트럼프가 담당하고 있어. 나는 잘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핑퐁을 쳤는데 이 말은 5월은 약간 그래도 이들이 자신감에 차 있다. 이들 얼굴이 보이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많이 오르면 7월에 뭐 덜컹거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요약입니다. 자, 그래서 대응 방법도 있어야겠죠. 그러면 5월, 6월에 좀 유의미한 상승이 온다면입니다. 안 오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혹시 모를 단기 하락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준비해서 나쁠 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던 저는 이 시나리오. 근데 우리가 다 뭐 물려있고 이러면 이거를 어떻게 뭐 리밸런싱을 한다든지 할 여유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여유가 5월, 6월에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저의 계획인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뭔가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예요. 비트이도 50% 이상 가져가세요. 한 개의 알트코인은 정말 많아야 3에서 5% 정도 올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현금 10% 이상 유지를 하려고 노력. 그리고 해지 자산도 좀 가져가는 게 좋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 부분이 이제 좀 좀 하락을 하니까 뭐 현금이 떨어졌다든지 뭐 요런 여기가 좀 취약한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의 계획을 예를 들어서 말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알트코인을 좀 집중적으로 사고 했으면 뭐 비중이 많이 사진 않았겠지만 저는 한 2배는 아니고요. 한 3배 정도 올랐다? 그러면 원금은 좀 이 기간에 회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현금도 확보를 하고 좀 안정적으로 가면 좋잖아요. 3배면 뭐 나쁘지 않죠. 원금 정도는 회수를 하겠다. 그리고 해지 자산 저는요 예전에 그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뭐 이거를 꼭 써서 뭐 알트코인을 바이 더 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약간 보험 같은 겁니다. 떨어지고 떨어져도 나는 보험이 있어. 좀 잘 둔감하게 움직이는 뭐 금처럼은 아니지만 뭐 그런 거 들고 있으니까 언제든 팔아서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의 안정감이 굉장히 좋아서 뭐 삼성전자 뭐 전혀 손도 안 대고 있는데 아무튼 해지 자산을 또 늘릴 수도 있겠다. 여기 남는 현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정말 전국적으로 떠들썩한 SK텔레콤을 좀 사볼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지켜는 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안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잘 안 움직이기도 하고 뭐 코인으로 하면 이런 사태 벌어지면 최소 뭐 한 30%, 50%는 기본으로 떨어지는데요. 요거 막 5%인가 떨어지고 말더라고요. 아무튼 뭐 요런 거라든지 아니면 스타벅스도 뭐 최근 들어서 한 80불 정도로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뭐 반미 운동도 있고 뭐 성과도 나쁘고 해서 뭐 지금 환율도 떨어져 있으니까 뭐 이래저래 스타벅스나 이런 것도 사기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계획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에 상승이 온다면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이유가요. 지금 우리는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만약에 5월, 6월에 큰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유동성발 상승이 아니잖아요. 진짜 유동성발 상승은 그냥 연말로 가야 돼요. 그때는 정말 난리가 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뭐 미국이 돈을 풀어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관세가 잘 될 거라는 기대감, 뭐 여러 가지 페드에서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좀 마라톤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중간 점검을 하면서 올해 마라톤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찐 불장까지 좀 준비를 하면서 뛰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물론 제 계획들이지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아직도 뛰어갈 거리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본인이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포트폴리오나 매수 매도 원칙 등을 잘 점검하셔서 마지막까지 완주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